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제를 하나 먼저 풀고 갈 건데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놨어요. 인력관리소를 운영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잡아 드릴 건데 사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힌트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코드를 보시면 그냥 딱 봤을 때 필요한 거 사람 인력관리소 클래스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 클래스 필요하겠죠. 타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타입을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메서드가 또 필요할 겁니다. 어떤 메서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일단 메서드의 이름을 보면 add 사람, get 사람, 자기소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add 무슨 뜻이에요? 더하는 거죠. get은 뭐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add 사람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하겠다. 추가하겠다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의미가 좀 더 적절하겠네요. 그럼 get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메서드가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는,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add 사람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인자로 세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et사람이라는 걸 하면 어떤 단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get사람이라는 걸 하면 여기서 저장했던, 추가했던 이 사람의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데이터를 하나 추가로 저장을 한 거고 이렇게 저장해놨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get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기 위해선 어떤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릴 건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요. 힌트를 드린 상태로 시간을 드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닥을 잡으신 분들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고 아직 가닥을 못 잡았다면 사실 그 이후로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힌트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없이 이 문제를 다 순수하게 쳐다봤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문제를 보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파악이 됐다면 그 파악된 상황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게 그 다음 파트가 될 겁니다. 자, 이 녀석 문제는 아래가 실행이 돼야 되고 배열을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배열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클래스 필요한 거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클래스에 존재해야 되는 메서드들을 추릴 건데 자, add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인력관리사무소에 있어야겠죠. 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을 보라고 했으니까 get사람 또한 역시 인력관리사무소에 있어야겠죠. 이 녀석은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야 되고 그 남은 결과를 이 변수에게 넣어줘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 get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가져야 되는 리턴 타입은 뭐예요?
어떤 리턴 타입을 가져야 되죠? add 사람은 void를 가졌어요. get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남아야 되는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가 지금 리턴 타입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간다? 사람 타입의 변수에게 들어간다. 그럼 여기 남을 데이터도 사람 타입의 데이터여야겠죠. 그럼 무조건 리턴 타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 정수로 존재하니까 4개 변수도 존재해야겠죠. 이 녀석은 일단은 i라고 좀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사람 타입의 리턴 타입을 가졌으니 리턴이 없으면 일단 에러가 발생을 할 거니까 리턴 너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라는 메서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사람 클래스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실행이 되어야 해요. 자, 일단 add 사람. 이 녀석은 이름과 나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네요. 출력된 걸 보면 여기는 나이, 여기는 이름. 이렇게 적절하게 한번 상황을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add 사람이 실행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출력인데 출력을 한번 넣어 볼까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인자로 넘어오는 데이터들은 잘 바뀌었어요. 나이와 이름 데이터. 문제는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적용이 안 돼서 여긴 전부 다 1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변하고 있는 똑같은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에 인자를 세팅해서 실행을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실행일 때는 1번, 두 번째 실행일 때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몇 번째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 카운팅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카운팅이 되는 1, 2, 3이라는 녀석은 인자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4개 변수가 아닌 어떠한 변수가 필요하겠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변수는 당연히 사람인력관리소 안에 존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번호라는 변수를 만들어 냈어요. 그럼 이 번호라는 변수는 처음에 우리가 값을 초기화하기 전에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첫 번째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실행은 1, 두 번째 실행은 2, 세 번째 실행은 3. 그럼 add 사람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마다 실행이 될 때마다 번호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1씩 증가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this에서 이 번호를 가져다가 1 증가시킬 거야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구멍을 하나 더 내서 여기다가 번호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사용하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는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add 사람은 진짜로 다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걸로 다 만족을 했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걸 진행을 하기 위해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 add 사람 실행했을 때 출력 결과는 문제없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나가 보면 자, 이제 사람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a사람 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사람 인력 관리소에 get사람 1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여기서 남은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그 리모컨을 가지고서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1번 홍길순 33살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자, 인력관리사무소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져다가 겟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A사람 1이라는 이 변수에게 저장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는 무조건 사람 타입의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저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턴 타입을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녀석을. 근데 사람 타입의 데이터라고 하면 뭐뭐 있어요? new,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객체라든가 아니면 null, 이거 두 개 말고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없죠. 사람 클래스가 어떠한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딱 지금 두 가지 경우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는 무조건 객체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객체가 남는 거랑 널이랑 둘 다 된다 그랬는데 왜 객체만 돼요? 여기서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메서드를 호출할 거니까. 얘가 널을 남겨버리면 그 녀석은 객체가 아니라서 리모컨을 못 누르잖아요. 리모컨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객체가 남아야 한다. 그러면 겟사람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이 자리에 남겨야 되는 건 사람 객체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남은 사람 객체 리모컨을 가지고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1번 홍길순 33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 1번이라는 데이터를 잘 보시면 add 사람이 첫 번째 실행되었을 때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유추를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겟사람의 인자로 넘기고 있는 이 숫자 1, 2, 3은 add 사람을 실행했을 때 저장됐던 이 번호 데이터겠구나. 그러니까 1번 사람 가져와 하면은 첫 번째 add 사람 된 애 가져오는 거고, 2번 사람 가져와 이러면 두 번째 add 사람 했던 애 가져오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사람 가져와, 2번 사람 가져와, 결국 사람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건데, 그렇게 가져온 객체를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딱 하면 결과가 어때요? 다르죠? 그렇다는 건 자기소개 메서드의 안쪽에서도 당연히 변수가 사용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사용된 변수가 인자로 세팅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메서드 내부에서 어떠한 변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메서드 내부에서 변수가 만들어진다면 실행할 때마다 초기화가 그렇게 될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무언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추를 해내야 돼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결국 겟사람은 사람 객체를 남겨야 되고 그 객체가 가진 정보들을 얘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번호, 이름, 나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안 바뀌니까. 자, 그러면 사람 데이터 리턴 어떻게 해요? 사람 객체. 이러면 사람 객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리턴하겠다 했으니까 사람 객체를 리턴하는 건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객체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기소개라는 메서드 껍데기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정보들이 다 저장된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러면 얘가 가져다가 리턴을 시켜줘야 될 사람 객체가 가지는, 이렇게 사람 객체가 가지는 그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은 누가 알아요? 얘가 알아요. 즉 add 사람이 알아요. 첫 번째 번호와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에 대해서 add 사람 메서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get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얘네가 알고 있던 이 정보를
한 대 묶어서 사람 객체로 묶어서 여기다가 보내주자, 리턴을 해주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저장됐던 이 데이터들이 애드 사람이 끝났을 때도 사라지지 않게끔 어딘가에 저장되어 백업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백업된 데이터를 겟사람이 가져다가 리턴을 통해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한 상황을 좀 가정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가 실제로 인력관리사무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33살 홍길순이에요 라고 해요. 이걸 말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방문 1번 33 홍길순 씨가 우리 사무소로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인력들이 왔는지를 알아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일을 시키러 보낼 거니까, 첫 번째로 33살 홍길순 씨가 왔다라고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외쳐요. 이 상황을 제가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던 사장이 듣는 거예요. 1번 33살 홍길순 씨 오셨구나. 첫 번째로. 이분은 이쪽으로 가면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사장이 혼자 해요. 2번 애드 사람 20살의 홍길동 씨가 왔대요. 또 들어와서 저한테 말을 걸니다. 그러면 저는 또 외쳐요. 2번 20살의 홍길동 씨 이렇게 외쳐요. 외친다는 건 말로 한다는 얘기예요. 3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주일 뒤로 넘어가서 갑자기 사장이 야, 일주일 전에 그 첫 번째로 오셨던 분, 그분 누구지? 그분 정보 좀 갖고 와봐 라고 저한테 명령을 해요. 일을 시켜요. 근데 제가 1번 33살 홍길순 씨에 대한 데이터를 말로 외치기만 했지 어딘가에 기록을 하거나 저장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머릿속에 이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을 테니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바로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사람인데,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말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혼나야죠.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자,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애드 사람을 실행했을 때 출력, 외치기, 말로만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어딘가에 보관하는 형태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때 그 예전 과거의 기억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기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A4 용지 하나를 이제 책상에 놓고서 첫 번째로 누가 왔다, 두 번째로 누가 왔다 이런 정보가 나한테 올 때마다 적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33살 홍길순 씨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적어놓고, 두 번째는 20살 홍길동 씨, 세 번째는 30살 임꺽정 씨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이 기록물을 다 나중에 봤을 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혀있는 결과가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겟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애드사람 메서드가 알고 있는 이름, 나이, 번호라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어디에? 애드사람 메서드보다는 오래 살 수 있게, 캣사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접근할 수 있게
보관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만약에 전역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죠? 백업하는 거, 제공격 메서드 때 했던 것처럼 디스점 이름에다가는 지금의 이름을 저장하고 디스점 나이에다가는 애드 사람 돼서 인자로 받아온 나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럼 애드 사람이 끝나도 이 변수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자,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얘가 쓸 수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애드 사람 3번 했네요. 그럼 이 변수에는 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왔던 사람만 들어있지 않을까요? 왜냐? 계속 덮어 씌워질 거니까. 지금 이건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이제 A4 용지를 갖다 놓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막 이렇게 적긴 적는데 첫 번째로 온 사람을 적었어요. 근데 이걸 지우고 두 번째로 온 사람을 적어요. 이걸 지우고 세 번째로 온 사람을 적어요. 1, 2번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지웠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누적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 덮어 씌워진 겁니다.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임꺽정 씨만 기억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안 돼요. 아, 단순하게 이렇게 변수 만들어서 백업하는 건 안 되겠네. 그럼 어떤 방식 써야 돼요, 이제? 간단해요, 원리는. 이거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여러 개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름 1, 나이 1, 이름 2, 나이 2, 이름 3, 나이 3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여기다 저장하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여기다 저장하고, 세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여기다가 저장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럴 거면 번호라는 변수도 3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그냥?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변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1번 33 홍길순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3개의 변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2번 20살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또 3개의 변수가 필요한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증가시켜서 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애드 사람일 때에는 이 녀석의 값을 1로 만든 다음에 얘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네요. 뭐 여기서는 디스를 붙여서 얘로 안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면은 첫 번째 애드 사람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장도 잘 했어요. 그러면 겟사람을 통해서 줄 때 이 데이터 1 붙어있는 이 녀석들을 가지고서 사람 객체로 띄워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서 넘겨주면 돼요. 어차피 사람 객체 리턴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애드 사람이 실행된 시점이다, 두 번째 애드 사람이 실행된 시점이다,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거 결과 안 되잖아요. 이 메서드에 매개변수의 값이 들어와서 번호 1은 1이고 이름 1은 저장했고 나이 1도 저장을 했으니까 출력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메서드가 실행이 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 나이만 갈아 끼워지는 거고 번호 1은 안 바뀔 거고 뭔가 좀 잘못됐죠? 그죠? 지금 컴퓨터 입장에서 얘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이 애드 사람은 첫 번째 실행이야, 두 번째 실행이야, 세 번째 실행이야. 이거를 자바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행일 때는 번호가 1일 거야. 두 번째 실행일 때는 번호가 2일 거야. 세 번째 실행은 번호가 3일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로 좀 근접하게 한번 가 볼게요. 애드 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 이런 저장의 형태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번호라고 하는 번호가 1 이미 증가했어요. 이거를 출력을 먼저 합시다. 이게 좀 더 이해가 나으실 것 같아요. 자, 디스점 번호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값이 1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첫 번째 실행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얘네들한테 값을 저장할 거야. 그리고 번호가 2다. 그러면 이때는 이름 2랑 나이 2에 저장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번호가 3이었다면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야. 자, 이러면 진짜로 첫 번째 실행, 두 번째 실행, 세 번째 실행일 때 각각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니까 얘네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는 이름과 나이밖에 없어요. 번호라는 데이터는 이미 3까지 증가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람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인 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식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어차피 갯사람은 사람 객체를 리턴해야 돼요. 그럼 애초에 지금 33 홍길순, 20살 홍길동 얘네가 1번이고 2번이고 이런 데이터는 한 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데이터니까 각각 사람 객체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좀 더 변수의 개수도 줄어들 것이고 좋지 않을까? 라는 포인트를 이쯤 되면 이제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실제로 이렇게 변수 가지고 저장을 할 게 아니라 사람 객체 가지고 저장을 해 볼 거예요. 얘네들은 주석을 걸어놓은 이유가 나중에 어차피 쓸 것 같아서 또 쓰기 귀찮아가지고 남겨놓은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사람 객체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A 사람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눌러서 지금 자기소개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값을 저장할 거예요. 어떤 값? 번호라는 데이터, 이름이라는 데이터, 나이라는 데이터. 그럼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해 줄 겁니다. 번호는 지금 증가되어서 얘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얘를 저장을 할 거고 이름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름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고 나이는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거. 그럼 이 변수들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 코드는 문제가 없어지겠네요. 자 그럼 사람 객체로 만드는 것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진짜로 A4 용지에다가 기록을 참 잘해요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참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 자, A4 용지에다가 첫 번째 사람 누구 왔다 기록을 딱 했어요. 그러면 기록 다 끝나면 레드 사람 끝나겠죠? 기록하고 말까지 한 거예요. 레드 사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레드 사람이 실행되면 이거 있어요?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는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 객체인 건데 이 A 사람이라는 변수는 add 사람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지죠. 열심히 써놓고 다음 사람 왔을 때 이거 찢어 버린 다음에 새 종이에다가 두 번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그 사람 매치기까지 끝나면 이것도 찢어서 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록을 했으면 기록된 걸 보관,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은 전역 변수에 백업해 놓는 거. 사람 타입으로 된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변수에게 저장까지 백업까지는 해놔야 이것까지는 해야 올바르게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끝났음에도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잃지 않겠지인 거예요. 찢어서 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add 사람 실행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번호만 바뀌고 이름 라인은 버퍼 씌워질 겁니다. 객체 매번 새로 만들고요. 매번 새로 만든 녀석으로 얘한테 저장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 임꺽정 30살만 기록하고 있겠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느꼈던 방식과 똑같으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식 변수를 여러 개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실행일 때는 얘한테 저장, 두 번째는 얘한테 저장, 세 번째는 얘한테 저장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번호가 1일 때는 A 사람 1한테 지금 조립한, 지금 기록한 사람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것이고 번호가 2일 때, 두 번째일 때는 A 사람 2한테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거야. 3일 때는 역시 3한테 할 거야. 그럼 진짜로 이제 사람 객체로 저장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럼 사실 get은 끝났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뻔해졌죠 이제. 우리가 int i라고 해서 받아오는 거는 결국 번호였으니까 여기서 받아온 매개변수로 받은 번호의 값이 1이야? 그럼 우린 뭘 리턴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A 사람 1이니까 얘를 리턴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 그러면 그때는 A 사람 1을 리턴해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번호가 왔어? 그러면 A 사람 3을 리턴해 줄게. 자, 그리고 return null 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지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안 돼요. 왜? 컴퓨터는 지금 이게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남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마지막 else if를 else로 그냥 바꿔서 처리해도 되고 어차피 지금 3명밖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4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add 사람과 get 사람 진짜로 처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기소개만 처리하면 돼요. 근데 자기소개는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죠. 이제는 사람이 왔을 때 A4 용지에 기록하면서 내가 외치기로 말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종이를 파일철에 끼워가지고 책상 서랍에 잘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뭐 1년이 됐건 사장이 원하는 날짜에 몇 번째로 누가 이렇게 말해주면은 제가 찾을 수 있죠. 정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코드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기소개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가 실행이 되는 그 시점에 이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사람 객체는 갯사람을 통해서 1번 A사람 1 혹은 A사람 2, A사람 3 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각각 객체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출력문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d번 %s %d 만들어주고 디스점 번호 디스점 이름 디스점 나이 요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전부 다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건 뭐야? 이렇게 자, 이게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이에요. 인력관리사무소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람을 추가하고 사람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꺼내온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소개하는 과정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네 번째 사람이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애드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자기소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호출을 시켜요. 근데 이걸 진짜로 실행을 시키려면 얘도 다 뜯어 고쳐야죠. 다 뜯어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요것도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왜냐면 네 번째 사람은 네 번째 사람한테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이래야 문제없이 4번 네 번째 사람까지 잘 나오겠죠? 자, 이게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변수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사람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나는 여기 그리고 갯사람 부분 여기까지 건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 라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배열을 사용한 버전으로 바꿔볼 겁니다. 얼만큼 상황이 효율적으로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얘는 배열은 그냥 네 번째 사람 있는 상태로 바로 할게요. 자, 얘는 사람 객체가 여러 개 있었던 이유는 결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라는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사람 배열 객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4명 들어있으니까 4칸짜리를 가지는 배열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배열에게 이제 진짜로 이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얘한테 0번째 방에 얘는 2번째 방에 이거는 주석을 걸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이만큼 주석을 걸고요. 하나 복사에다가 쓸게요. 이런 식으로 0번방, 1번방, 2번방, 3번방에 저장해야 되고요. 그다음 갯사람 할 때도 사람들에서 꺼내주는 거니까 사람들의 0번방 꺼내주고
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꺼내줘야 되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당연히 실행 결과는 잘 나와요. 근데 이러면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라고는 얘를 여러 개 만들지 않는 것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배열로 처리를 했을 때 이 과정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자, 번호가 1일 때 몇 번 방에 저장? 1일 때 0번 방에. 번호가 2일 때 몇 번 방에 저장? 1번 방에. 번호가 3일 때 몇 번 방에? 2번 방에. 번호가 4일 때 3번 방에. 지금 번호와 내가 저장해야 되는 배열의 방 번호 이 둘의 상관관계가 좀 보이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관계가 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알아서 번호 값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 에러가 나고 있니? 이렇게. 그러면 번호가 1일 때는 1-1이니까 0, 0이라는 결과가 이 자리에 남고 그럼 0번 방에다가 A 사람 넣겠다. 번호가 2일 때는 1번 방에다가 넣겠다. 알아서 다 되겠죠? 리턴도 마찬가지예요. 번호 1번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오면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줘야 돼요. 그럼 사실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리턴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런 리턴 널까지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이러면 끝나요. 이제는 데이터가 3번 4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5번이 추가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방 개수 늘려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면 돼요.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점에 비해서 지금 코드 줄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간결해지겠죠? 이런 상태로. 자, 그런데 이 과정은, 이 코드는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 타입의 사람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객체 만들자마자 번호, 이름, 나이에 값 넣고 싶어요. 이거 생성자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배운 개념 쓰면 사람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얘가 매개 변수를 가지게 한다면 그리고 매개 변수를 가졌으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인자로 세팅해서 넘겨주기만 한다면 객체를 만들고 난 뒤에 저장을 할 게 아니라 만들면서 여기에 끼워 맞춰질 수 있게끔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인력관리소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열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일단 배열 없이 푸는 거고,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좀 간결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녀석을 하나 배우게 될 건데, 그 녀석을 사용해서도 변경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이제 정답을 올릴 건데 힌트도 올라갈 거예요. 제가 드린 힌트랑은 다르게 단계별 힌트가 좀 같이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지금 문제 이해가 아직 안 돼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힌트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며 순차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또 좋습니다. 정답 공개됐고, 자, 이 방식이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시판에
글 작성 그리고 글을 가져와서 읽는 상황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코드의 흐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코드로 적을 수 있어야 게시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2교시에 이제 새로운 개념 간단하게 좀 배워볼 거고, 그 개념 다 배우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부터 가지겠습니다.